교정적 정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데, 피해자의 손해나 손실을 가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배상적 정의와 범죄자의 잘못된 행위를 처벌하는 형벌적 정의가 있어. 먼저 응보주의의 대표적 사상가인 칸트는 형벌의 목적이 범죄 예방이나 억제에 있지 않다고 봤어. 칸트에게서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반드시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어. 칸트는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했는데 범죄자를 사형시키거나 처벌하는 것은 그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이야. 물론 범죄자가 나를 처벌해달라고 직접 원한 것은 아니겠지. 하지만 칸트는 범죄자가 형벌을 받을 만한 행위를 스스로 의욕했다는 점에 주목해. 범죄자 역시 이성을 지닌 인간이었기에 자신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를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이라는 거야. 즉, 처벌은 범죄자를 교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는 방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칸트에게 처벌은 정의를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만 하는 무조건적인 의무인 정언명령인 거야. 칸트는 형벌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도구는 아니라고 했지만 동등성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기능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봤어. 여기서 동등성의 원칙이란 범죄 행위와 형벌의 무게를 똑같게 해야 한다는 의미야. 가벼운 죄에는 약한 벌을, 무거운 죄에는 강한 벌을 내림으로써 형벌의 질과 양을 맞추는 거지. 이 원칙을 따라 칸트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살인은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 또한 죽음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야. 이때 살인을 명령하거나 살인에 가담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형에 처해야 해. 더 나아가 사회계약론자였던 칸트는 시민들이 사회계약을 해지하고 시민사회가 해체되더라도 감옥에 살인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마지막 한 명까지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봤어. 다음으로 공리주의의 대표 사상가 벤담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처벌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라고 봤어. 하지만 공리주의는 법의 목적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형벌이 더 큰 악을 예방하거나 제거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킬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 거야. 이와 더불어 벤담은 처벌하는 것이 부적합한 4가지 경우도 소개해. 첫째, 범죄 행위가 없어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경우. 둘째, 처벌을 해도 범죄 방지에 효력이 없는 경우. 셋째, 처벌로 얻는 이익보다 사회적 손실이 더 커서 유익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처벌 없이도 충분히 해결 가능해 형벌이 불필요한 경우야.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형벌은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예방 효과가 있어. 범죄를 막아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더 나아가 처벌을 통해 범죄자를 교화시킬 수 있다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에도 공리주의 입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고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처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단지 사회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 또한 처벌을 통해 얻는 범죄 예방 효과와 재범 감소율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증명하는 것도 어려워. 벤담은 사형에 대해서도 공리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자는 입장이야. 만약 어떤 범죄자가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정도로 정말 위험한 경우라면 사형을 허용할 수 있다고 했어. 이제 사형제도에 관한 다른 사상가들의 입장도 살펴볼게. 루소는 사회계약의 목적이 구성원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다고 봤어. 사람들이 사회계약을 맺는 이유는 내가 살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겠다는 거야. 루소는 살인이 사회계약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봤어. 살인자는 더 이상 도덕적 인격죄가 아니라 법을 어기고 국가를 공격한 범죄자이며 국가의 시민이 아니라 공동체의 전체를 위협하는 반역자야. 그렇기 때문에 살인자는 더 이상 국가에서 살아갈 수 없어. 국가가 범죄자를 공동체에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어. 하나는 범죄자를 영토 밖으로 내쫓는 추방이고 다른 하나는 그를 제거하는 사형이야. 이때 사형은 개인에 대한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동체의 약속인 사회 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법 집행이어야 해. 루소는 이러한 법 집행을 통해 자유와 평등이라는 최대선을 실현하고 국가 방위와 공익을 지키는 국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본 거지. 베카리아는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 사형을 강하게 비판했어. 그는 인간이 사회계약을 맺을 때 생명권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어. 사회계약을 할 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권을 박탈할 권리를 타인이나 국가에게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는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가 없는 거지. 따라서 사형은 국가가 한 시민에 대하여 벌이는 전쟁이자 살인이 되는 거야. 베카리아는 살인을 미워하는 법이 사형을 한다면 법이 스스로 살인하게 되는 부당한 일이 벌어진다고 봤어. 그래서 베카리아는 사형의 법적 정당성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 측면에서도 사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공리주의자이기도 했던 베카리아는 형벌이 딱 필요한 만큼 가해져야 한다고 보고 사형보다 더 효과적인 종신노역형을 제안해. 그는 형벌의 억제력에 있어서 강도와 지속성의 효과를 모두 인정했지만 강도보다 지속성에서 범죄 억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봤어. 예를 들어 사형은 순간적으로는 매우 강렬한 충격을 주지만 금방 잊혀지는 반면 평생 자유를 빼앗긴 채 고통스럽게 일하는 종신노역형은 시민들에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심어주는 본보기가 된다는 거지. 종신노역형이 사회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에 대한 예방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 거야.